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귀매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귀매의 길. 귀매의 길은 점의 길은 이제 군자가 그 협상을 할 때 주변 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맨 처음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가 상대방이 노라고 하면 뭐 조건을 좀 올려주고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협상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관해서 말을 했고, 귀매의 길은 반대입니다. 군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군자는 하루빨리 이 협상을 타결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상대방은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타결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협상에서는 굉장히 군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죠. 예. 이처럼 군자에게 불리한 상황일 때 군자가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귀매의 길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귀매의 길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귀매, 일단은 이 귀매라는 말 자체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귀매는 뭐냐 하면 이 누이 동생이죠. 자매 할 때 매죠. 예.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 예.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건 그러니까 군자가 자신의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것인데, 이 말이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 군자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 군자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상황이라고 하면 군자가 군자의 연륜이 쌓인 상황이죠. 군자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상황이면 군자의 연륜이 쌓인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군자가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상황이면 아직 군자도 젊지요. 예. 그래서 군자가 아직 충분히 자신의 어떤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기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혼인 동맹의 조건 자체가 군자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귀매라는 이러한 상황이 귀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상황이 군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주역이 주는 조언은 뭐냐면 시간을 끌지 말고 이 객관적으로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빨리 협상을 타결짓는 게 최우선으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군자로서는 어차피 이 시간이 군자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군자는 하루라도 빨리 동맹을 성사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이게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이 매우 느긋하기 때문에 어떤 세세한 조건을 하나하나 유불리를 따지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앞서 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점의 길을 따라갈 것이죠. 점의 길을 밟아 나가면 됩니다. 그 점의 길에서 보셨죠? 처음에 기준을 낮춰 놓음으로써 그 다음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짓는 그런 어떤 점의 길 나름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귀매의 길은 지금 군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동맹을 성사시켜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군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이 어떤 하나하나 어떤 구체적인 조건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최대한 빨리 성사시키려는 것이 주역이 주는 첫 번째 조언입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양이온이 누이 동생을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내는 상이다. 이 제가 뭐냐면 둘째 부인, 쉽게 말하면 첩이죠. 첩으로라도 빨리 시집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예. 군자 당연히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조건이 불리하지 않다면 군자가 자기 여동생을 첩으로 시집 보낼 일이 없죠. 당연히 정부인으로 시집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그 군자의 그 읍국이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이러다 정말 뭐 하루 이틀 만에 나라를 뺏길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어디선가 빨리 원군을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면 그 원군 혼인 동맹을 통해서 원군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면 이 어떤 조건을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급하기 때문에 빨리 둘째 작은 부인으로라도 빨리 시집 보내서 시집 보내는 조건을 받아들여서 빨리 동맹을 성사시켜서 성사시키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게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왜 그래야 되는지. 예. 그렇게 해서 빨리 그 협상을 타결지어서 원군을 데려갈 수 있으면 성공이라는 것이죠. 예. 절름발이라도 능히 밟아 나갈 수 있으니 정하면 길하리라. 뭐냐면 이처럼 군자가 그 자기 여동생을 그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낸다고 하는 아주 큰 제일 혼인 동맹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건들은 그 군자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 작은 부인으로 그 부인을 얻는다는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작은 조건들은 군자의 뜻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작은 조건들을 빨리 바로 잡아 나가면 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크게 빨리 대폭 양보하고 양보한 대신에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빨리 이렇게 타결짓지 못하면 그 다음은 2단계입니다. 2단계. 양이 두 번째에 또 오니 애꾸눈이라도 능히 볼 수 있는 상이다. 이로운 것은 유인의 정함을 지니는 것이다. 이 절름발이라도 능히 밟아 나갈 수 있고 애꾸눈이라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앞서 그 상경의 10번 리괴에서 사실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쉽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에서 여전히 그 빨리 협상을 성사시켜라. 그 뭐냐면 역시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내는 거 아직도 1단계에서 좀 뭔가 이게 유리하네 불리하네 따지다가 놓쳤지만 2단계에서라도 빨리 여전히 이 혼인 동맹을 성사시키면 괜찮으니까 빨리 해라.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운 것은 유인의 정함을 지니는 것이다. 유인의 정함은 그 자신감이 지나칠 때 나오는 조언입니다. 유인, 이 어떤 숲속의 은자로서의 어떤 이 조심함, 정함을 지니면,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누이 동생을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낸다고 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빨리 매듭을 지으라는 얘기죠. 대신에 길하리라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1단계에서 속전속결로 협상을 매듭짓고 큰 거를 양보했으면 작은 조건들은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매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단계에서 빨리 타결 짓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그런데 그 1단계의 시기를 놓쳤으면 2단계도 뭐 괜찮다. 다만 이때는 1단계만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하다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음이 세 번째 오니 누이 동생을 큰 부인으로 시집 보내려다가 도리어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내게 되는 상이다. 1단계, 2단계 놓치고 3단계까지 왔죠. 뭐냐면 빨리 1단계나 2단계에서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내고 빨리 그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작은 부인으로 보낸다는 게 마음에 차지 않아서 어떻게든 큰 부인으로 정부인으로 시집 보내보려고 이 협상을 질질 끌다가 결국 막판에 그 시간에 몰려서 시간이 군자의 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내게 되는 상이라는 것이죠. 3단계로 오면 더 불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군자의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귀매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에서
빨리 큰 거를 양보하더라도 빨리 성사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귀매의 길에서 가장 좋은 것은 1단계에서 크게 양보해서 빨리 매듭짓고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 3단계로 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4단계 보시겠습니다. 4단계. 양이 네 번째 오니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매 기일을 지나치는 상이다. 시집 보내기를 늦추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 3단계에서 4단계로 오면 3단계까지도 빨리 작은 부인으로 보내면 뭐 그냥 보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4단계로 오면 이미 늦었습니다. 예. 이제는 그 어떤 급하게 서둘러야 했던 그런 그 빨리 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동맹의 효과를 누리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 이 뭐냐면 이 상전이 풀이가 나오는데 주석이 기일을 지나치는 뜻은 기다렸다가 행하려는 것이다. 예. 뭐냐면 이미 이 협상의 시간을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내 그런 상황으로는 어떤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서둘러 보낼 필요가 없고 이제는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시집 보내기를 늦추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번 기회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1단계에서 빨리 매듭 짓는 게 최상이었는데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제는 그 1차 시기는 놓쳐버린 것이죠. 이럴 경우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놓쳤다면 아예 포기하고 새로운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5단계, 그래서 4단계에 이제는 좀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 하고 이제 차라리 지나 보내고 때를 기다리다 보면 5단계에 또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음이 5번째 오니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상이다. 그 정부인의 소매가 그 작은 부인의 소매만 갖지 못해도 좋은 상이다. 달이 거의 보름에 찼으니 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헷갈리실 텐데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상이다. 이 말은 앞서 상경에 태괴에서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태괴. 그 태괴에서 태괴가 이제 태평한, 그러니까 소통이 잘 돼서 태평한 길이었죠. 예. 태의 길에서는 소왕대례라고 했습니다. 소왕대례. 예. 그러니까 뭐냐면 태의 길에서는 의사소통이 잘 돼서 태평할 때는 내가 작은 것을 내주어도 더 큰 것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소왕대례. 이 큰 것이 되어 돌아오는 그 상징 중에 제일 큰 게 이 제을귀매였습니다. 제을귀매. 예. 제을은 은나라의 그 30대 천자죠. 30번째 은나라 왕이죠. 예, 그 제을이 그 누이 동생을 신하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 신하 입장에서는 천자의 그 누이 동생을 부인으로 맞았으니까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은 것이죠. 이게 소왕대례, 적게 가고 크게 온다, 크게 큰 것이 돌아온다 할 때 큰 것이 돌아온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예, 소왕대례. 그러니까 뭐냐면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성과입니다. 예, 그렇죠? 신하 입장에서 천자의 누이 동생을 부인으로 맞았으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군자 입장에서 군자가 제을이라면 손해죠. 예, 군자가 제을이라면 자기보다도 등급이 낮은 신하한테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5단계에서는 이처럼 군자가 그 자기 누이 동생을 자기보다 그 급이 떨어지는 아랫사람한테라도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1단계가 제일 좋았는데 이 놓쳤기 때문에 드디어 5단계까지 와서는 이제는 뭐냐, 정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신하에게 시집 보냈던 것처럼 군자가 누이 동생을 자기보다 급이 아래인 그 아랫사람에게라도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혼인 동맹을 통해서 군사력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
그 급한 것이죠. 뭐냐면 달이 거의 보름에 찼으니 길한 것이다. 달이 거의 보름에 찼다는 거는 음기운이 극성해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거는 양기운의 상징인 군자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예. 큰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지금 군사 원조를 얻어내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신하에게 시집 보냈던 것처럼 군자가 자기보다 급이 떨어지는 아랫사람에게라도 누이 동생을 빨리 시집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급하기 때문에. 예. 앞서 1단계에서 했으면 좋았지만 못했죠. 예. 그래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두 번째 시기가 지금 온 겁니다. 예. 이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 정부인의 소매가 그 작은 부인의 소매만 갖지 못해도 좋은 상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뭐냐면 정부인의 소매가 지금 이 군자가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시집 보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인으로 시집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거니까 그 정부인의 소매가 그 작은 부인은 앞서 1, 2, 3단계에서 시집 보낼 수 있었던 작은 부인입니다. 그 작은 부인의 소매만 갖지 못하다, 그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죠. 1차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해도 좋은 상이다. 왜냐? 지금 달이 거의 보름에 찬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혼인동맹을 성사시킴으로써 군사 원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시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오니 여자가 광주리를 이어도 담긴 과실이 없고 사내가 양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 상이다. 이로울 바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자가 광주리를 이었다는 것은 패백광주리입니다. 여자가 그 시집 갈 때 머리에 인 광주리에 그 대추와 밤을 담아 가지고 가서 이제 시부모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여자가 광주리를 이어도 담긴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온 기회인 5단계까지 놓치면 6단계에서는 이제 혼인동맹을 맺어봐야 아무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가 양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다. 뭐냐면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먼저 양을 찔러서 피가 나기 위해서 그 제사 지내는 곳에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서 그 장소를 신성하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그 장소를 신성하게 만들면 이제 조상신이 이제 강림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다. 역시 상징이죠. 6단계는 이미 모든 그 시기를 다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혼인동맹을 맺어도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매의 길은 뭐냐 하면 결국 빨리 1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서 성사시킴으로써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좋았고, 이게 안 되면 5단계에서 2차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아랫사람에게라도 시집 보내서 빨리 군사 원조를 받는 게 좋았고, 이건 놓치고 나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매의 괴사입니다. 귀매의 길에서는 정하는 것은 흉하다. 이로울 바가 없다. 이 정한다는 건 뭐냐 하면 협상을 할 때 어떤 조건이 나한테 불리한 것을 바로잡겠다고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나의 편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가 그 협상 자체가 깨지고 나면 아무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실제 협상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협상의 기술, 지금 첫 번째 점의 길과 그 다음에 귀매의 길을 지금 오늘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주역이 말하는 협상의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지금 오늘 어떤 협상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협상이 점의 길인가 귀매의 길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협상이 지금 내가 이 시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도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나한테 시간이 나의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이 계계 조건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빨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서 협상을 매듭을 빨리 짓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걸 착각해서 지금 시간이 나의 편이 아닌데 구체적인 조건 하나하나를 갑론을박하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림으로써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협상의 길에서. 그래서 귀매의 길에서는 시간이 나의 편이 아닌 협상이라면 정하려 드는 것은 흉하다는 것이죠. 예. 이것의 판단, 시간이 나의 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나의 편이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 유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죠. 시간이 나의 편인데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불리한 조건을 내가 서둘러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지금 급하고 나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건을 잘 활용해서 그 협상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이 제시하는 방법은 그런 경우는 이 기저 효과를 두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이 상대방에게 기준점을 확 낮춰놓음으로써 이 협상 결과를 나한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협상의 기술 같은 것도 이제 주역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점의 길과 귀매의 길을 지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예. 오늘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어지는 풍의 길은 다음 시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짧게 시간이 남아서 한번 귀매의 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매의 길은 군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유적으로 비유를 들길 제가 그랬죠. 군자의 읍국이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군사력이 부족해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이러다가 나라가 일주일 뒤에 혹시 나라를 뺏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쪽 이웃 나라의 혼인 동맹을 맺어서 군사력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나한테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나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와 혼인 동맹을 맺는데 이 조건이 좋으네, 뭐 패백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단계에서 빨리 매듭 짓고 군자의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고 대신 원군을 받아서 빨리 와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첩으로 시집 보내라는 얘기인데 평상시라면 사실 군자가 자기 누이 동생을 첩으로 시집 보낼 일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본부인이냐 첩이냐 따지지 말고 빨리 이 첩으로 시집을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군자의 여동생을 첩으로 맞아들이게 됐으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타의 조건들은 군자의 청을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가장 큰 조건을 빨리 양보해서 협상을 서둘러 매듭을 짓고 대신에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에서 그 반대급부를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귀매의 길은 1단계에서 빨리 매듭 짓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1, 2, 3단계로 갈수록 불리해졌고 4단계는 이미 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번 기회를 노려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5단계에서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5단계에서 역시 제을이 신하에게 누이 동생 시집 보냈듯이 아랫사람일지라도 빨리 시집 보내서 그 원병을 빨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귀매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매듭 짓는 법이었고 앞서 점의 길은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 천천히 뜸을 들여가면서 협상을 끌고 나가는 그런 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귀매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